다음으로 살펴볼 태그는 페이지 분할과 그리고 외부 페이지 포함하는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 그 페이지를 분할할 태그로는 프레임셋이라는 태그를 많이 쓰는데요. 이 프레임셋 태그는 그 기본적으로 그 body라는 태그 대신해서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그 기본 요소에 대해서 살펴볼 때 기본 구문이 앞쪽에 있었죠. 여기 보시면 그 HTML 언어 기본 구조에서 헤드라는 태그하고 그 다음 body라는 태그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해서 전체 HTML 문서를 구성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헤드라는 태그와 body라는 태그 대신에 frameset이라는 태그를 통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body하고 frameset 태그는 함께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함께 썼다고 해도 하나의 태그는 무시가 되어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프레임셋 태그를 사용하시게 되면 프레임셋 내부에 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영역 자체가 다시 body의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프레임셋 태그를 화면 분할하는 용도로서 먼저 쓰고 그 내부에 새로운 다른 그 파일들, HTML 파일들을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프레임셋 태그를 사용을 하고 나서 내부 자식 태그로는 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쓰는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태그가 각각 하나의 파일들을 가지면서 영역을 분할해서 이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보통 요즘은 페이지를 분할할 때 프레임셋이나 아이프레임 같은 걸 쓰는 것보다는 div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HTML5로 넘어오면서 그 표준화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그 HTML 웹 코딩 상에서는 그 div를 많이 쓴다. 그러나 일단 프레임이라는 이 태그에 대해서도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프레임이라는 태그의 속성을 보시면 로스와 콜스라는 이 두 가지 메인 속성이 있는데요. 로스는 행을 나타내는 거고 콜스는 컬럼, 다시 말하면 열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화면을 분할할 때 몇 행 몇 열로 분할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정하는 속성이고, 보더는 이러한 프레임의 그 영역 분할, 그러니까 프레임이 이제 분할이 되면 영역을 구분하는 선들이 필요하겠죠. 그 선의 두께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그 선의 색상, 그 다음에 프레임 보더는 이제 그 보더의 이제 선 표시 여부, 그러니까 프레임 보더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 이 여부를 이제 테두리 선의 여부를 이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볼 거고요. 이 프레임 태그는 프레임셋 태그에 의해서 분할된 각 영역에 표시될 프레임을 관리하는 태그이다 라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로스와 콜스나 보드나 보드 컬러 그리고 프레임 보드라는 것은 프레임셋이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을 나타내는 거고, 밑에 있는 그 각 프레임에 대한 속성은 네임이나 src, 그 다음에 이 프레임으로 나타나져 있는 사이즈를 변환시킬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한 영역에 대한 스크롤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나타내는 프레임에 대한 속성으로 이렇게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혼돈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프레임셋이 전체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셋에 의해서 로와 콜이 구분이 되고 보드를 나타내는 속성을 지정할 수 있고요. 프레임 자체는 이 프레임에 어떠한 파일을 포함할 거냐, 그리고 이렇게 포함된 이 프레임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이 프레임 자체의 사이즈를 변경할 수 있느냐, 스크롤링을 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iFrame은 여기 프레임셋과 프레임을 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설명부터 먼저 드리자면 iFrame이라고 해서 인터널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Frame 태그는 화면에 특정 영역을 표시하고자 하는 리소스를 넣을 수 있는 태그인데요. 프레임셋으로 구분을 시켜놓고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iFrame은 body라는 태그 안에서 어디에서든 내가 원하는 리소스를 가지고 와서 뿌려줄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웹 취약성 검사 같은 것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프로젝트는 뭐 해킹이나 아니면 보안적으로 위배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는데, iFrame을 사용하게 되면 특정 리소스를 다이렉트로 불러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웹 취약성 검사에는 항상 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뭐 div 태그라든지 아니면 iFrame의 속성을 사용하기는 사용하되 우리가 특정 jQuery로 인해서
데이터를 받아온 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좀 우회를 해서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아이프레임이 뭐 한때는 뭐 각광을 받았었죠. 우리가 그 트러스트 도메인과 같이 서로 다른 도메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소스들을 가져와서 사용할 때, 즉 예를 들어서 자바로 개발한 웹 프로그래밍하고 단넷으로 개발한 웹 프로그래밍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단넷으로 개발되어 있는 그 프레임들을 그대로 어떠한 변환 없이 가져와서 나의 화면에다가 뿌려줄 수 있도록, 혹은 같은 자바로 개발되어 있더라도 서로 다른 도메인, 프리렉 사이트와 다음 사이트와 같이 서로 다른 도메인에 있는 것들을 그 모습 그대로 가져와서 뿌려줄 수 있는 영역을 만들 때 아이프레임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 속성은 프레임 속성처럼 소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src라는 속성, 그리고 스크롤링 속성까지는 마찬가지인데, 얘는 영역으로 구분되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드스나 하이트 뭐 이러한 것들을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이것 자체에 대한 프레임 보드나 보드 컬러 등을 지정을 해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요즘은 이 세 가지 뭐 전체 별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쓰고 있는 곳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통해서 프레임셋과 프레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소스에 지금 현재 3-7 예제까지 작성되었고요. 열려있는 창들은 일단 닫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 HTML 파일을 만들 거고요. 라운드 언더바 03 언더바 몇 번이었죠? 08번. .htm. 자, 파일을 작성을 할 거고요. 자, 우선 보시면 뭐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HTML 태그 속에 헤드라는 태그와 그 다음 body라는 태그가 나타나 있는데, 이번에는 body라는 태그 대신에 frameset이라는 태그를 사용해 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rameset이라는 태그를 만들어 주고요. 이 frameset이라는 태그는 크게 어떻게 화면을 구분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set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콜스와 로스라는 속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스와 콜스, 행렬이라고 하니까 뭐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행과 열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뭐 2행, 3열 이러한 식으로 지정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로스라고 했을 때 그 행으로 나누어질 것이 탑 영역과 센터 영역 그리고 바텀 영역으로 만약에 나눠주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탑 영역 우선 그 로스로 먼저 나누죠. 로스나 콜, 행과 열로 해서 뭐 테이블처럼 나누는 개념은 아니니까 프레임셋으로 해서 로의 개념으로 3개의 로로 나누겠습니다. 3행으로요.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3행 이렇게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상단이 100픽셀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뭐 중앙 부분이 300픽셀의 영역을 차지하고, 가장 하단의 부분은 다시 또 100픽셀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각자의 영역으로 표시를 해서 만들어 주면 될 거고요. 가장 마지막 영역에 이제 나머지 모든 그 픽셀들을 가장 바텀의 영역으로 주고 싶다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프레임셋 내부에는 자식 그 요소로서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한테 대해서 프레임이라는 것을 주고요. 네임은 탑이라고 해서 주겠습니다. 해서 프레임이라는 요소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프레임 요소 중에 센터, 중앙 영역이죠. 중앙 영역을 담당하는 프레임 요소를 하나 또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레임 네임 바텀 이라고 해서 프레임이라는 요소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름을 지정해 줬고요. 이러한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특정 소스를 지정함에 의해서 이 영역상에 들어갈 어떤 리소스를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src 소스 상대 경로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우리가 이미지하고 뭐 사운드 쪽에서 제가 경로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현재 폴더 속에 제가 프레임과 관련된 소스들을 프레임이라는 폴더 속에 넣어서 tab.htm 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소스로 현재의 프레임이라는 폴더 속에 센터라는 htm을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현재 프레임이라는 영역 속에 바텀이라는 이러한 htm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두시게 되면 일단 3개의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HTML 파일 리소스가 없다라는 오류를 뵙게 되겠죠.
뭐 여하튼 리소스가 없다는 오류 파일을 뭐 뱉는 것까지도 괜찮으니까 현재 상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진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레진 지금 그 서버가 라운드 03으로 잡혀 있으니까 뭐 서버가 기동만 되면 되겠죠. 자, 실행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든 뭐 크롬이든 어느 곳이든 관계없이 띄우도록 할 거고요. 로컬로스트에 8080 80이었나요? 8080이었나요? 아, 8080 맞네요. 자, 8080에 라운드 언더바 03에 웹 컨텐트 영역에 몇 번이었죠? 라운드 언더바 03 언더바 08번.htm. 자, 이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 영역이 지금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100픽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영역은 300픽셀로 이만큼 구분이 되어 있고요. 하단은 그 나머지 모든 영역을 차지해라 라고 하니까 나머지 모든 영역을 차지하는데 글자는 일단 나타나야 되니까 자동으로 여기에 스크롤이 표시가 되었죠. 여기도 100픽셀 내에 글자를 다 표시 못하니까 자동으로 스크롤 붙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 속성 프레임의 속성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스크롤이 나타나게 할 건지 리사이즈가 되게 할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은 정할 수 있으니까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일단 3개의 영역으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리소스를 웹 컨텐트 아래에 그 라운드 03의 웹 컨텐트 아래에 프레임이라는 폴더 속에 탑.htm 넣겠다. 프레임 폴더 속에 센터 htm을 넣겠다. 프레임 폴더 안에 바텀.htm 넣겠다 했는데 안 넣어두니까 404 나파운드라는 오류가 나타나죠. 우리가 자바 그 베이스를 배우실 때 여러분들께서 뭐였죠? 그렇죠. 이건 아직 여러분들께서 학습을 하지 않으신 부분이긴 한데요. 서버하고 네트워크 통신 부분에서 제가 자바 기초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서버하고 통신을 하다가 발생되는 이제 메시지들이 있는데, 메시지들이 숫자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 서블릿 파트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숫자들이 100번대에서부터 500번대까지 표시가 되는데, 400번대는 클라이언트 요청 잘못으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이 위치에 리소스가 없는데도 요청을 한 거죠. 왜 이게 400번대, 이거 그러면 서버 측이니까 500번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400번대가 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리소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는 HTML 자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용자 컴퓨터로 다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청 자체를 서버에서 작성한 리소스라고 보지 않고 사용자가 요청한 리소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400번대의 오류가 나타나면서 404가 파일 나파운드 익셉션입니다. 그래서 나파운드라는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일단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얘의 파일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네요. 자, new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프레임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프레임 속에는 첫 번째 HTML 파일로는 tab.htm 하나 만들 거고요. 두 번째로는 center.htm, 마지막으로는 bottom.htm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만들어 두고 이 내용부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게 되면 뭐 빈 화면이 나타나게 되겠죠. 한번 빈 화면이라도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리프레시를 시키게 되면 소스 없이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 내용부에 여기는 탑이다, 여기는 상단 영역이니까 상단 영역입니다 라고 하고, 중간은 중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다음에 하단은 하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 해서 다시 한번 소스를 실행을 시켜 보시면 각각의 메시지들이 각각의 리소스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되었네요. 조금 전과 같이 메시지를 다 표시 못했을 때는 스크롤바가 자동으로 생겼는데 지금은 스크롤바가 없죠. 이 메시지를 표시하기에 충분한 영역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기 내용 중에 보시면 프레임셋에 의해서 보더나 보더 컬러, 이제 프레임 보드 등과 같이 이제 프레임 테두리 선이나 테두리 선 색상, 그 다음
테두리 선의 표시 여부 등을 지정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는 사실 프레임 보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할까라고 보면 제일 처음에 화면을 분할한 곳으로 가서 보더는 제로로 주고 프레임 보더는 none 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분명히 분할이 되어 있는 건데 마치 화면이 분할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화면상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가봐도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형태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화면 분할할 때 이러한 프레임 셋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왜? 영역을 나눠놓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구성이 세로로만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나요? 가로로는 구성이 될 수 없나요? 혹은 세로와 가로가 섞어서 사용될 수 있진 않나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프레임셋 속에는 프레임셋을 또 한 번 더 포함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센터 영역을 만약에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영역 자체가 프레임이 아니라 프레임으로 구분이 되지 않고 이 중간 영역에 대해서 프레임셋을 한 번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상단에 보이시는 로스, 그러니까 위, 중간, 아래로 나눠져 있는 이 중간 영역, 그러니까 첫 번째가 위가 되는 거고 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위가 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적혀 있는 순서, 여기에 코딩한 순서대로 위, 중간, 아래로 표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중간에 프레임셋을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 프레임셋을 나눌 때는 이번에는 이제 로, 행이 아니라 열로서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콜스라고 나누고 좌측 여백을 150픽셀 정도로 주고 나머지 모두를 우측, 센터 영역으로 주겠다 라고 놔두면 지금 현재 몇 개의 소스가 필요하냐면 하나,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도 마찬가지 네임은 레프트, 라이트라고 나눌까요? 레프트, 센터라고 할게요. 레프트라는 걸 하나 주고 소스의 위치는 현재 프레임이라는 폴더 속에 있는 left.htm 이라고 하나를 만들 거고요. 다음에 프레임 네임은 이번에 얘를 센터라고 할까요? src는 프레임에 있는 center.htm 이라고 하나를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여기에 left와 center라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표시가 가능하겠네요. 해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을 시키시면 자, 그러면 센터 영역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이쪽 레프트 영역에는 지금 레프트 파일이 없다. 당연히 파일을 안 만들었으니까 없다라고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레프트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 파일을 하나 생성시키겠습니다. left.htm이라고 해서 여기는 left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네요. 하시게 되면 위쪽과 그 다음에 중간 영역은 이렇게, 그 다음에 레프트 영역, 하단 영역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영역들이 분류가 되어서 표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바로 프레임셋이라는 거고요. 이 각각의 영역별로 색상을 지정한다든지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파일로 가셔서 만약 난 레프트 영역만 색상을 바꾸고 싶어. BG 컬러를 옐로우로 할까요? 옐로우로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영역은 각 영역별로 HTML의 속성 그대로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사이즈 변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no resize, 스크롤링을 달고 싶으시면 스크롤링에 대해서 좌측 스크롤링만, 버티컬 스크롤링만 달든지 아니면 호리젠탈 스크롤링을 달든지 아니면 스크롤링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도록 하는 오토라는 속성 값을 사용하든지 등등의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예제로는 iframe이라는 예제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iframe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HTML의 바디 속에서
리소스를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렉 사이트의 특정 영역, 이 프레임셋에도 프리렉의 특정 영역을 우리가 지정해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아이프레임으로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 화면을 분할한 이 영역 자체에서 이 센터 영역에다가 제가 소스의 위치를 그냥 웹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prereq.co.kr이라는 웹의 주소를 적었고요. 이렇게 기재한 것에 대해서 화면상에서 표시를 시켜 보시게 되면, 자, 이 중간 영역은 어떻게 표시가 되었냐면 다음과 같이 프리렉 사이트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나타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바로 이렇게 프레임이 가지는 속성 자체가 어떤 외부의 리소스를 가지고 오거나 내가 만든 리소스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표현할 때 굳이 프레임셋이 아니더라도 이 프레임 영역 자체의 역할만 가지고 와서 쓰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iframe이라는 그놈입니다. 그래서 iframe을 보시면 네임이나 src 위에 있는 프레임하고 똑같이 지정할 수 있죠. 스크롤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할 수 있고, 위치값 지정, width, height, 프레임 보드, 보드 컬러 등등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는 다음 예제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일단 열려있는 창들은 닫고, 라운드 03 언더바 09번이었나요? 09.htm 만들어 놓고 틀리면 이름 바꾸면 되죠. 09번 맞네요. 자, 해서 이번에는 body라는 것을 없애지 않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로 두겠습니다. 이 body라는 것을 두고 보통 그 테이블로 우리가 화면을 많이 또 분할을 또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 보더는 보더를 일단 1로 줄게요. 그 다음에 width는 뭐 90% 라고 해서 뭐 하이트는 전체를 차지할 거니까 놔두고, 얘도 조금 전에 나누었던 프레임셋과 비슷하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상단, 제일 상단에 tr 영역 하이트를 좀 줄까요? 하이트는 100픽셀. 그 다음에 중앙 영역 tr은 하이트가 300픽셀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하단 영역도 뭐 100픽셀 정도 줄까요? 50? 자, 이렇게 해서 상중하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중앙 영역은 두 개로 구분돼야 되죠. 그래서 td를 하나를 만들고요. td width는 150픽셀 해서 여기는 뭐 here is left 조금 전하고 그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얘는 width 안 주면 전체를 차지하겠죠. 그 다음에 here, 이건 한글로 할까요? 여기는 중간 해서 만들어 두면 그 위에 거나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td를 결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콜 스팬 두 개로 해서 결합을 시킬 거고요. 여기에는 여긴 탑,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td를 두 개로 결합시켜야 되니까 두 개, 여긴 바텀 해서 만들어주는 요 예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표시되는지 일단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표시를 시키고자 한다면 여기 해서 9번 예제를 실행을 시키시면 될 거고요. 9번을 실행시켜 보시면 프레임 보드로 나눠서 100픽셀, 조금 전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구분이 되었죠. 만약에 얘도 이러한 보더들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보더라는 값을 제로로 주시게 되면 보더가 없어지겠죠.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표시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렇게 프레임셋으로 구분되지 않은 여기는 중간이라는 이 영역 자체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프리렉 사이트를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떠한 작업을 해줘야 될까요? 바로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프레임셋이 아니기 때문에 프레임이라는 태그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중간이라는 이 영역 자체에다가 무엇을 넣을 수 있냐면 iframe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frame은 뭐 프리렉이라고 할까요? 이름은 센터라고 할까요? 조금 전처럼. 그리고 src를 지정하는데 http prereq.co.kr 이라고 지정을 해서 iframe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에 실행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이 요 iframe이라는 요 영역 상에
이제 누가 포함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냐면 프리렉이라는 그 사이트가 포함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자, 이렇게 iframe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영역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자, 나타났는데 영역이 너무 작죠. 지금 뭐 속성 값을 조금 지정해서 이 영역을 좀 표시해 주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테두리 값도 좀 없애보고 싶고, 뭐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고 싶을 때, 그리고 스크롤링을 보이게 할 거냐, 스크롤링을 보이지 않게 할 거냐. 앞서서도 속성이 있었는데 앞서서는 지정 안 해봤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지정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속성 지정하는 부분에 뭐 밑으로 내려서 좀 지정해 볼까요? 뭐가 있었죠? 스크롤링, scrollling. 스크롤링은 yes나 아니면 no나 yes 하게 되면 그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디폴트 속성은 auto입니다. 그 자동으로 지정이 되도록 만들어지는 거고, no라고 하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레임 보더는 뭐 제로라고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위드스, 이제 폭은 몇 픽셀로 할까요? 300픽셀. 그 다음에 하이트, 높이도 300픽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러한 식으로 지정을 하시게 되면 이제 속성 값이 조금 적용이 되었죠. 적용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자, 일단 테두리가 없으니까 마치 이 페이지에 포함된 것처럼 나타나는데, 스크롤링도 지금 없죠. 스크롤이 없으니까 얘를 이제 페이지를 옆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또 없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러한 속성 값들을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 얘는 iframe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앞서 보셨던 프레임이라는 그 속성에도 역시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셋으로 예전에 많이 구분을 했다가 그 다음 넘어간 방식이 이렇게 테이블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iframe을 통해서 특정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한때 바뀌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 표준화 코딩되어 있는 div라는 태그를 활용한 표준화 코딩을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div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페이지 분할하고 외부 페이지 포함하는 영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